현실의 재판이 끝나면 역사의 재판이 시작돼요. 그걸 역사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특검의 기소나 이번 이제 재판부의 판결이나 보면 역사가들이 사료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하다못해 예전에는 시위하다 잡혀도 주동자, 적극 가담자, 단순 가담자, 부한 애동자 이 정도 구분은 했어요. 그리고 이런 큰 사건일 경우에는 조직도를 그렸어요. 최초에 이것을 기획한 자들은 누구이며 거기에서 각각 역할을 어떻게 분담받은 자들은 누구이고 거기서 조직책, 자금 조달책, 선전책 이런 것들을 다 그렸단 말이에요. 이번 이제 판결을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지시한 거야 그냥. 공모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누가 최초에 이것을 구상했고 거기서 사람들을 조합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쓸 때는 이렇게 쓸 거예요.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을 새로 다 임명해요. 이게 2023년 11월 6일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미 내란 계획은 서 있고 내란에 동원할 사람들을 규합해서 역할을 맡기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역사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이틀 뒤에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임명돼요. 그 이틀 뒤에. 그리고 2024년 7월부터는 이제 심우정, 김용현, 그다음에 특히 조지호, 김봉식.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초기 단 국면에서 성공하지 않았지만 초기 국면에서 동원된 집단이 군과 경찰이에요. 군 이 세 사람은 2023년 11월 6일 날 임명돼요. 이날 동원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군인들은.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요. 이 조지호하고 김봉식은 2024년 7월과 8월 사이에 임명이 되거든요. 누가 청구했느냐? 이상민이에요. 그럼 이때 이미 이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이상민의 역할은 군은 김용현이 담당해서 똘똘한 놈들을 모아서 승진시키고 경찰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이상민이 알아서 똘똘한 놈들을 모아서 사전에 대비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법부와 법원은 그렇지.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한다. 최소한 이 정도 계획은 세웠을 거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제시를 해줬어요. 특검은 일단. 근데 이런 걸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종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임무종사는 조직이에요. 내란 세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용현이 군을 담당하고 이상민이 경찰을 담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죄 하나가 뭐냐면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했는데 그거 제대로 확인도 안 했으니까 이거는 강경사유 때려버렸어요. 내란의 주동 세력, 그렇지. 핵심 기획자, 적극가담자, 단순가담자, 부안해동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일을 아주 축소시키고 찢어버렸어요. 다 편파적으로. 파편적으로 찢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건 역사학자들이 도저히 사료를 쓸 수 없는 엉망진창 자료를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찬 내란 특검은 제대로 그림을 좀 확인해야 해요. 국민들이 이진관 판결을 보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통해서도 내란 종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근데 이진관 판사는 그야말로 예외적인 인물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는 그래요. 그렇죠. 조희대 사법부에서 완전 예외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조희대 사법부에게 내란 종식을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기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어도 조희대를 그냥 두고서는 저는 기능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조하지만 2023년 11월 6일 이후에 인사는 인사 행위 자체가 맞습니다. 내란 수행 준비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 모든 인사가.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내란을 그럼요. 지속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조희대가 그 이틀 뒤에 이제 대법원장이 된 네. 거예요. 계속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수행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주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죄명인데 7년이 나온다는 건 좀 오히려 더 일반 형사 사범이에요. 그거는 특경법사 무슨 뇌물 이런 거 할 때 7년 그런 거란 말이야. 저는 이상민 같은 사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만으로도 이미 큰 벌을 받았어야 할 사람인데 어제 판사가 7년을 딱 선고하니까 웃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잖아요. 7년 2심 가가지고 5년 이하로 떨어뜨리고 회사리 막 돌아가는 거 됐다 이거 아니에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내 진짜 죄가 안 드러났다 이거. 조지호와 김봉식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됐을 때 재청 추천인이 이상민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랬겠어요. 뭐라 했겠어요. 믿을 만한 애들 데려. 충성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를 했을 것이고 왜 그런지는 이미 충암고 라인에서 다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 군을 장악했던 자
경찰을 장악했던 자는 지금 그래도 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법원을 장악했던 자는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리틀 윤석열이 돼서 국회가 법을 제기해도 네. 제정해도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용 불가가 거부권 행사한다는 수용 불가라는 말이 어디 있어, 진짜. 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그러는 거라고. 네, 거부권이 없는데도. 거부권은 대통령한테만 있는데. 마지막 남은 내란 수계급이죠. 조희대가 사실. 유권자를 떠나서 각 당의 당원들 지역에서 지역위원회 당원들을 좀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맞아요. 네, 지방선거 전에 그게 합당을 간단하잖아요. 했어야 예. 그냥 그 이제 그 경선 과정 후보자 뽑는 과정이 좀 즐겁게 진행이 됐을 텐데 따로따로 경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단일화 과정을 어렵습니다. 거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선거 때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각 당의 좀 당원들 지지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동안에 앙금을 남기고요. 국회의원도 어려운데 지방선거는 자리가 4,000개예요. 이러고 이게 각 당에서 이제 경선에 참가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10,000명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이 선거 중에서는 뭐 별별 흑색선전도 나오고 상대방 인신공격도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래서 이게 하려면 애초에 이제 합당을 하고 이제 선거를 만든 게 나았는데 지금 그나마 이제 좀 감정을 덜 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어차피 합당할 거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따로 선거를 준비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어쨌든 최선은 아니지만 뭐 최악의 경우는 그 아예 이제 이 지방선거에서 분립하고 나면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죠. 자꾸 그런 생각들 하는데 일반 진보 정당들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진행되어 왔던 민주노동, 노동당,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정의당 이런 식으로 갈라져 왔던 진보정당은 고유의 역사가 있어요. 나름의 역사가. 근데 조국혁신당은 그 진보정당의 역사와는 완전히 무관해요.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뿌리가 민주당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합당하는 게 맞고요. 맞다면 빨리 하는 게 나았을 건데 지지층이 사실은 똑같은 그렇죠. 지지층에서 갈라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한다고 보면 이제 그 약속이라도 해놓고 선거연대든 뭐든 우리 합당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는 따로 나가요. 이 정도로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마음을 좀 풀어주고 나서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뭐냐? 그래서 내란 종식, 사회 대개혁 이런 게 쟁점으로 부각되면 뭐 아무래도 민주진영에 유리하겠죠. 근데 그런 쟁점이 사라져 버리면 개인 간 인물 대결이나 능력 대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자체별로. 그런 국힘이 좀 살 길이 열리죠.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이 내란 종식의 속도를 좀 올리고 개혁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지방선거의 쟁점을 최대한 내란 종식과 개혁으로 이렇게 좀 집중시켜야 된다고 보고 지역별 인물 대결이 아니라 이 선거가 내란 이슈를 덮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지. 그 사람들은 다 그걸 바라요. 네. 그래서 선거가 내란 이슈를 계속 불쏘시개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으로 선거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가 지금 보면 내가 이 시민들을 더 잘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 생활을 나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이 동네 내란 세력이 어떻게 망쳐놨는지 저는 이걸 일상으로 돌아갑시다의 구호가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란을 청산합시다의 구호가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나를 키우는 말 이혜인.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